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바른미래당 오신환 새 원내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원내대표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뭐 워낙 바쁘셔가지고 시간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핵심만 바로 여쭙겠습니다. 그렇죠. 예. 오신환 의원께서는 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셨죠. 예, 그랬던 네네, 분이 이제 그렇습니다. 원내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과연 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패스트트랙에 반대했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공수처가 기본적으로 수사 기소가 분리된 그런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가 제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고요. 하지만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부분 기소권이라고 하는 다소 기형적인 그런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것에 제가 반대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 모든 세 가지 아젠다가 굉장히 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미래를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략 다른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또 한쪽의 법안들을 대충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가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가 됐다고 해서 이미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패스트트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180일, 90일, 60일 되면 자당으로 그 날짜는 가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권은희 의원의 안과 백혜련 의원의 안으로 지금 두 가지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의 경우는. 여기서 합의가 도출돼야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그렇고 패스트트랙이 태워진 이후에 한국당을 포함한 제 정당들이 모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3당의 원내대표로서 그런 역할의 중심에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합의가 그동안 오랫동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 수단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안 됐던 합의가 이제 될까요? 이제는 합의가 안 되면 이미 지정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합의의 협상력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한국당이 합의를 안 하게 되고 저렇게 계속 보이콧하면 지금의 안이 통과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절차대로 가기 위해서 그것이 패스트트랙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당은 극구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다만 그 본회의장에서 통과 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국회의 오랜 관행 속에서 선거제도 같은 경우는 제 정당이 다 합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켰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합의 정신들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만약에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아서 합의 안 하면 결국엔 지금 지정된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패스트트랙에 어쨌든 지정한 게 의미는 있는 거군요. 협상력을 높인다는 의미에서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 공수처 안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다시 한번 밝혀주셨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이제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사개특위 사보임 문제였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당사자기도 하셨고요. 근데 어제 이제 바른미래당의 최입의 임재은 의원이 자진 사임을 했지 않습니까? 사개특위에서. 네네.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님이 다시 돌아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이? 일단은 그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저에 대한 강제 사보임 아닙니까? 절차적 정당성이 다소 훼손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난 선거 과정에서 김성식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사보임은 원래 정상화해야 된다, 다시 원상복구해야 된다는 것이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최입의 임재훈 의원께서 스스로 자임해서 의견을 피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또 어제 바로 제가 최입의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권은희 의원님과 또 제가 들어가는 것이 정상화되는 것인데 일단 제가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바로 사개특위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것이고요. 예. 하여튼 정상화되는 그 모양에 대해서는 예.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다 동의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일단 하려고 권은희 합니다. 의원은 돌아가고 오신환 의원 본인은 이제 어떻게 할지 좀 더 의논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내부적으로는 뭐 대충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곧 발표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거제 개편안 관련해서는 네. 오신환 의원 본인의 평소 소신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손학규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원 정수를 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죠. 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의원 정수 문제는 뭐 저희가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기 전에도 끊임없이 계속 논의가 되었던 바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국민적인 동의가 없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실제 가능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조차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것이 지금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다양한 논의를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협상의 폭을 다시금 원점으로 돌리게 되면 예. 결과적으로 통과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럼 기존에 제출된 안으로 그냥 가자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틀 안에서 예. 논의 가능한 부분들을 조정해야지. 예. 만약에 이것을 전면 다시 원점에서부터 논의하는 식의 정수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초창기 예. 논의할 때에 이미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300인을 우리가 넘어가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정개특위에서 이렇게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중요한 틀 중에 하나가 예. 의원 정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되돌리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논의를. 네네. 알겠습니다. 이 바른미래당의 좀 미래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고 네.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모양새로 이제 퇴진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예. 제가 당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대표님께서 지켜보셨고, 예. 그것은 우리 당이 위기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당이 변화해야 된다는 많은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예. 저는 그 변화의 첫걸음이 지금 현 지도체제의 전환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갖고 계신 손 대표님께서 깊이 무겁게 예. 받아들이시리라 생각하고요. 예. 바로 제가 오늘 이제 찾아뵙고 전반적인 그뿐만이 아닌 당의 여러 가지 현안들과 관련해서 예. 의논 드리고 예. 또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이제 손학규 대표의 퇴진 이후에 네. 어떤 모양새의 지도 체제를 갖출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의원들과 논의해봐야 할 문제이겠습니다만은 네. 오신환 의원 본인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가 됐던 뭐 또 김성식 의원님께서 제안했던 혁신위의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예. 또 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예. 또 아니면 제3의 방법들을 뭐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저 혼자만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예. 또 손 대표님의 퇴진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과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제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예. 의원단의 워크숍을 개최하고 예. 그 속에서 총의를 모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총의를 모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실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네. 의원님 본인 개인의 생각을 여쭙는데 답변은 네네. 안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어제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이대로 가면 낭떠러지다. 네. 현재는 세월호 선장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거다. 이런 말씀 많이 네. 하셨는데 네. 결국은 이제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의 복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네. 예. 안철수, 유승민 의원의 어떤 당으로의 복귀. 뭐 유승민 의원은 당에 계십니다만 네. 어떤 시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의 복귀라는 것이 예. 실질적으로 전면에 두 분이 당대표의 역할을 하면서 전면에 나설 것이냐 예. 라는 측면에서는 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물론 실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그것은 현재 우리 당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라는 예. 것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을 할 것이고요. 예. 다만 저희가 2월 달에 당을 통합할 때 두 분이 손잡고
통합 선언문을 내용을 국민들께 선포했습니다. 예. 그 창당 정신에는 변화와 혁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정치의 길을 제3의 길을 가겠다라는 예. 의지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번도 그런 것들을 구현해보지 못한 그런 예.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위기 속에서 다시 새롭게 창당 정신을 돌이켜 세우고 예. 그 속에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라는 예. 것이 대다수 우리 예, 구성원들의 입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쭈면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이 함께할 때도 사실은 지방선거에서 졌단 말이죠. 네네.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이 당을 이끈다고 해도 네.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있을까? 이런 의문 사실 있거든요. 저는 정치가 늘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희 당이 막 극단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고조돼 있는 상태에서도 결국에는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 풀어가고 있습니다. 예. 저는 두 분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직접 두 분이 같이 하시지는 않았죠. 그때는 당대표가 박주선 당대표이셨기 때문에. 예. 하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국민들께 확장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예.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이 희망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두 분이 정말 의기투합해서 예. 처음에 통합 정신들을 예. 제대로만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가 국민들께 신뢰를 회복하면 예. 저는 총선 승리도 분명히 가능하다. 예. 이런 확신 속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신환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였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